금융투자와 세금. 이 그림은 국내 주식의 매매와 세금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투자 대상과 금융상품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진다. 국내 투자, 해외 투자의 세금 적용이 다르다. 2025년 11월 행복한 금융투자. 금융투자와 세금. 투자 대상과 금융상품의 활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 채권, 펀드, ETF, 예금, 적금, 기타와 해외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이 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ISA, IRP, 연금저축, CFD 등이 있다. 보통 증권사 위탁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 국내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는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개인연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16.5에서 13.2%를 받을 수 있다. ISA와 개인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저율의 세금으로 분리과세되는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1. 국내 주식 투자와 세금. 주식 매매 수수료. 일반 계좌를 이용한 주식의 매수매도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각각 매매 대금의 0.15% 내외로 거래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다.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각각 0.004%의 수수료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매도대금의 0.2%를 낸다. 주식 매매의 총 수수료와 세금의 수준은 매매대금의 약 0.24%이다. 주식의 평가 수익과 손실. 주식을 매수한 후에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평가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지만 손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주식 보유의 기간 제한은 없다. 비상장 주식 매매와 세금. 비상장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0.35%가 부과된다. 비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22에서 27.5%, 중소기업에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33%, 1년 초과는 22에서 27.5%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이라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소유한 투자자 또는 한 종목 5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이다. 양도소득세율, 지방세 포함은 1년 미만 소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3%,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주식을 매수한 후 보유 중인 주식에 배당이 일어나면 배당소득세를 낸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이고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위탁계좌로 입금된다. 국내 주식의 매매와 세금. 주식 매수를 하면 매매 수수료로 매수매도 각각 온라인 약 0.02%를 낸다. 주식의 평가손익은 보유 중에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금의 15.5%를 원천 징수한다.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로 매도대금의 0.2%를 낸다. 매매 수익에 관해서는 일반 주주는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모든 투자자는 장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낸다. 2. 채권 투자와 세금 및 수수료. 국내 채권 매매 차익 비과세, 펀드가 아닌 개별 채권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은 비과세된다. 이자소득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5.4%, 지방세 포함, 원천징수. 채권 매매 수수료는 기간이 길거나 소액의 경우에 수수료가 높아진다. 장내 채권 수수료는 0.0052에서 0.3% 부과.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마진을 0.3에서 0.6%를 반영해서 판매한다. 개인 투자자용 국채.
개인 투자자용 국채는 개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보유하는 중간에 이자에 관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만기 보유 시 투자 수익의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용 국채는 5년물, 10년물, 20년물까지 총 3가지 상품이 있다. 개인 투자자용 국채의 운용 방법. 매입 신청, 국채 개인 투자자용 전용 계좌 1인당 1계좌, 개인 투자자용 국채 판매 대행 증권사. 연간 매수 한도 2억 원. 기간물의 종류, 5년물, 10년물, 20년물. 보유 중 세제 혜택, 보유 중 과세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만기 세제 혜택, 이자 소득에 관해 15.4%의 분리과세 적용. 중도 환매, 그동안의 이자에 관해 달리 이자만 적용한다. 이자에 관해서 15.4% 세금을 계산하고 이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된다. 3.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 수익과 이자 배당 등을 포함한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이 넘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부터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4. 해외 투자와 세금. 매매 차익 과세, 해외 주식과 주식형 ETF, 해외 채권에 관해서 매년 매매 수익의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매년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해외 채권형 펀드와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해외에서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자와 분배금의 과세. 해외 투자로 인한 이자, 배당, 분배금에 관해서 15.4%를 원천 징수하고 투자자 계좌에 입금된다. 해외에서 원천 징수된 경우에 대해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해외 투자의 이자, 배당,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리츠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분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을 크게 주게 된다. 미국 LP, 에너지, 원자재, 인프라 관련 종목이 대표적이며 배당이 아닌 배당 유사소득, 분배금으로 분류되어 30% 원천 징수된다. 리츠 일부 종목,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중 일부는 조세조약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30% 과세된다. 미국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의 10%를 원천 징수하도록 했다. 200여 개 종목이 지정되었으며 주로 원자재,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관련 ETF, ETN이 포함된다. 해외 투자자산 양도차익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양도일, 결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투자의 세금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신고한다. 해외 투자 수익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250만 원 이내의 수익이거나 손실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해외 투자 손실에 대해 신고해야 5년간 2월 공제가 적용된다. 5. 펀드 및 ETF와 세금.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의 세금, 매매 차익 비과세, 배당 및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 해외 주식형 펀드 및 ETF의 세금, 매매 차익은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분류과세란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와 ETF의 세금,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된다. 국내 상장 기타 펀드와 ETF의 세금,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된다. 국내 상장 기타 펀드는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해외 기타 펀드 및 ETF의 세금,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가 원천 징수된다. 이자, 배당, 펀드와 ETF의 분배금,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 및 ETF, 국내 기타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 해외 기타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된다. 요구 투자 대상에 따른 세금의 부과 방식과 세율.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일반 주주는 비과세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은 일반 주주는 비과세된다. 일반 주주는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국내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은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 장외 주식 매매 차익은 모든 투자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식 배당, 국내 채권이자,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의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국내 상장 기타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 주식형 펀드와 ETF의 매매 차익, 해외 채권 매매 차익은 22%의 단일세율로 분류과세된다. 해외 투자 매매 차익은 통산하여 2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한다. 해외 주식의 배당, 해외 채권의 이자, 해외 기타 펀드와 ETF의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국내 파생상품 중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한 것은 비과세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파생상품 중 과세 대상은 11%의 단일세율로 분류과세되고 해외 파생상품은 22%의 단일세율로 분류과세된다. 파생상품은 통산하여 2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하고 과세한다. 7.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의 세금.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 매매 차익은 손익 통산하여 250만 원을 공제한다. 해외 주식 투자와 별도로 적용된다. 국내 파생상품은 11% 지방세 포함을 부과한다. 국내 파생상품끼리만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매매 차익은 22% 지방세 포함을 부과한다. 해외 파생상품끼리만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파생상품은 손실에 대해 2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선물 옵션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8. 국민건강보험 고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과세 대상 금융소득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 원과 초과액 모두에 대해 약 8%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새로 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대해 보험료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약 8%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9.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 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 분배금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과세 대상 금융자산의 크기가 7억 원 수준. 그리고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ISA 등 절세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국내 투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증권사 위탁계좌의 국내 상장 주식 투자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은 비과세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식은 5년에서 30년간 투자할 수 있고 보유 중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연을 하기 좋다. 국내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다. 매년의 쿠폰 이자를 받을 때에만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는 매매 차익을 일종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 ISA와 개인연금에서 해외 직접 투자 대신 국내 상장 해외 펀드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배당 및 분배금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ISA나 개인연금에서 굳이 국내 상장 해외 펀드나 ETF를 투자할 이유는 없다. 해외 투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 투자는 증권사 위탁 계좌를 통한 주식과 채권의 매매 수익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 차익의 22%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별도로 해외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에 관해서도 250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 차익의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일부 국가의 국채나 일부 채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브라질 국채. 따라서 해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5%인 경우에는 5천만 원 투자인 경우 수익금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 세금 부담은 없다. 증권사 위탁 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가 1억 원 정도까지는 ISA나 개인연금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 해외 투자 양도소득세 22% 분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10의 해외 투자 절세 방안. 1. 양도차익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 수익과 손실난 종목의 적절한 매도를 통해서 양도차익을 조정. 2. 해외 투자 손실 5년간 2월 공제 활용, 손실에 관해 세무신고. 3. 가족계좌 분산을 통한 방법. 4. 배우자 증여를 통한 방법. 5.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ISA, 중개형, 은 배당과 분배금이 큰 주식, 고배당 펀드 및 ETF. IRP는 예금, 적금, 지수형 펀드 및 ETF 또는 대표 펀드, 혼합형 펀드. 6. 우성실 신고, 해외 투자 양도소득 신고 의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의 10에서 30% 감면. 7.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 기타 금융 투자업 코드 659900.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에 관한 강의는 다음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